폭풍 전야처럼 주변 모든 것이 죽어버린 것처럼 고요했다. 고요했으나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었다. 소설 600만 부를 팔아치운 국민 작가 송옥희. 그녀의 펜 끝에서 다양한 삶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지만 정작 지금 그녀의 현실은 아무도 찾지 않는 해변처럼 고요했다. 고요함과 평온함은 노년에게는 때로는 가장 잔인한 모습일지도 모른다. 오키는 돋보기 너머로 오래된 캠코더를 만지작거렸다. 10년 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쓰던 일종의 유물이었다. 캠코더의 작은 렌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베스트셀러 작가라기보다는 그저 늙고 지친 한 여자였다. 그때 집안의 정막을 깨고 민혁과 나연의 언성이 거실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당신 솔직히 어머니 걱정 안 하잖아. 회사가 더 중요하지? 걱정이라는 단어 좀 쉽게 쓰지 마. 나도 힘들어. 어머니한테 나도 더 이상 짐지고 싶지 않다고. 오키의 손이 멈췄다. 캠코더가 손바닥에서 툭 떨어져 무릎 위를 스치고 떨어졌다.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그들의 진심이 방음문 틈새로 비수처럼 박혀들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꽂혔다. 짐. 그래,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점점 짐이 되어 간다는 서글픈 진실일지도 몰랐다. 오키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속에는 서운함, 분노, 그리고 위험한 결심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녀를 짐짝 취급하며 죽은 듯이 그저 지나쳐버릴 뿐인 아들 레어에 그녀의 입에서 억눌린 질문이 터져나왔다. 내가 만약 정말 죽는다면 그때도 너희는 나를 짐이라고만 할까? 아님 오히려 후련해 할까? 그녀는 캠코더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한편의 위험한 드라마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노 작가의 마지막이자 가장 파괴적인 연기가 이제 막 막을 올리려 했다. 오키는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 살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외로움과 싸우는 일상이었다. 민혁과 나연은 각자의 삶에 바빴다. 민혁은 빡빡한 회사 생활과 승진 압박에 시달렸고 나연은 워킹맘이라는 이름으로 2배의 짐을 지고 있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오키를 사랑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관계의 틈을 메우려 하지 않았다. 가족의 사랑이 식은 건 아니었다. 다만 그 사랑의 온도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녀의 자부심을 녹일 만큼 뜨겁지 않았다. 민혁과 나연은 매주 의무적으로 찾아왔고 그들의 안부에는 늘 걱정 대신 의무가 배어 있었다. 엄마,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영양제는요? 다음 주엔 시댁 일정 때문에 못 와요, 어머니. 대신 전화 드릴게요. 형식적인 대화는 오키에게 상처만 남겼다. 그녀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답장이 늦었고 전화 통화는 5분을 넘기는 법이 없었다. 오키는 점차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을 느꼈다. 그 무관심 속에서 오키는 오래전부터 작은 실험을 시작했다. 그녀는 일부러 옷차림을 초라하게 하고 밥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늘 한결같았다. 어머니, 그냥 드세요. 까다롭게 굴지 마시고요. 아니야, 그냥 좀 체한 것 같아. 하지만 오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우연히 발견한 낡은 소설 초고를 보게 되었다. 과거 그녀가 젊은 시절, 자신이 사라진 뒤 남겨진 이들의 반응에 대해 쓰다가 완성하지 못한 미스터리물이었다. 그 소설의 도입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다. 인간은 오직 상실의 위협 앞에서만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드러낸다. 오키는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 거실에서 들려왔던 민혁의 짐이라는 단어가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간접적인 투정으로는 그들의 진심을 끌어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젠 극약 처방만이 남았다.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는 고독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병들었다면 과연 누가 내 곁에 남아 있을까? 오키는 은퇴 작가였지만 지금부터 그녀는 인생 최고의 연기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연기의 제목은 바로 위암. 고통스럽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아 보이고 간병이 필요한 병. 그녀는 이 드라마의 각본가이자 주인공이 되어 가족의 진심을 시험할 예정이었다. 오키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캠코더를 꺼냈다. 그 안에 저장된 수많은 가족 영상들. 오키는 그날부터 캠코더를 늘 가까이 두며 마치 다큐멘터리 감독처럼 가족의 모든 언행을 몰래 기록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것이 훗날 모든 것을 무너뜨릴 스모킹건이 될 줄은. 그녀의 첫 번째 연기는 소화불량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가장 슬픈 거짓말이었다. 오키의 연기는 치밀했다. 그녀는 먼저 몇 주간 소화가 안 되는 척 밥상을 물리는 일을 반복했다. 민혁과 나연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곧 익숙한 투정 정도로 치부했다. 어머니, 계속 그러시면 병원에 가보셔야죠. 이러다 영양실조 걸리세요. 아니야, 그냥 좀 체한 것 같아. 하지만 오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동네 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위험 증상을 과장되게 호소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미리 준비해간 위조된 검진 요청서와 필체를 이용해 결과지를 암 가능성 있음으로 바꾸어 버렸다. 완벽한 범죄처럼 보였다. 며칠 후 오키는 민혁과 나연을 불렀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바로 위조된 검진 결과지였다. 이거 어제 병원에서 온 거다. 암 가능성 있음 어머니, 갑자기 이게 뭐예요? 이거 제대로 된 결과가 맞아요. 위암이라니요? 갑자기. 그들의 첫 반응은 걱정이 아닌 당황이었다. 오키는 그들의 반응에 미세한 실망감을 느꼈지만 연기를 멈추지 않았다. 나도 모르겠다. 나이가 드니 별의별 병이 다 찾아오는구나. 간병인이 필요하다는구나. 아, 회사에 지금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 아프신 타이밍이 좋지 않은데.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나도 애들 스케줄 있고 제 삶이 있어요. 이건 좀 예기치 못해서 너무 갑작스러워요. 너무 갑작스럽다는 나연의 말은 오키에게 빗으로 꽂혔다. 위독한 상황보다 자신들의 일정이 더 중요하다는 무언의 선언처럼 들렸다. 오키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폭발시켰다. 나연아, 내 말은 내가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니? 너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나도 조심하고 싶었는데. 아니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단지. 어머니, 당연히 걱정은 되지만 연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워킹맘의 회사도 바쁜 때라. 어머니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저희에게는 부담이 되어서요. 오키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진정한 공감이나 위로 대신 부담이라는 단어와 회사 일정이라는 변명만 들었을 뿐이다. 그날 밤 오키는 거실 구석에 설치해둔 캠코더를 확인했다. 그녀가 바라는 건 사랑이었지만 캠코더에는 그들의 당황과 짜증, 그리고 이기심만 가득 담겨 있었다. 민혁은 대화 도중 자꾸만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다. 나연은 대화 내내 불안한 듯 핸드폰을 힐끔거렸다. 그리고 민혁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나연은 오키의 진단서를 자세히 살펴본다. 나연의 눈빛에 혹시나 설마 하는 의심의 그림자가 스친다. 그녀의 연기가 시작된 바로 그 순간
가족 간의 오랜 균열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키의 투병은 민혁과 나연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 변화는 간병보다는 의무와 불편함, 그리고 짜증의 형태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병원 방문, 식단 조절, 집안일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 진짜 돌아버리겠어. 어머니는 매일 입맛 없다시는데 난 회사 일에 애들 학원 픽업까지. 민혁 씨? 아예 회사에서 살 기세지. 중요한 프로젝트 타령만 하고. 솔직히 이 상황이 짜증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고. 나연은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했지만 오키의 귀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불평으로만 들렸다. 오키는 분노했고 그 분노는 다시 연기를 과장하는 동기가 되었다. 오키는 일부러 새벽에 배가 아픈 척 소리를 지르거나 밤늦게 민혁에게 전화를 걸어 유언 같은 말을 흘렸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아프다. 내 어린 시절이 자꾸 생각나네. 나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거니? 민혁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몇 번 반복되자 그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어머니, 어젯밤에 대체 왜 그러셨어요? 나자지 못하고 듣느라 오늘 중요한 회에 늦을 뻔했어요. 아들아, 내가 그 회의보다 엄마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니? 중요하지. 하지만 어머니는 매일 밤 마치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잖아요. 민혁의 말은 오키의 심장을 찔렀다. 시험? 그래, 그녀는 시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방식이 그들에게도 상처가 되고 있음을 그녀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하기로 했다. 내가 먼저 나를 시험했잖아. 오키는 지난 몇 주간 몰래 찍은 영상들 중 민혁과 나연이 자신을 짐으로 언급하거나 짜증을 내는 모습만 골라 편집하기 시작했다. 모든 장면은 단편적이었고 맥락이 잘려나갔다. 편집된 영상은 마치 그들이 죽음을 바라는 듯한 냉혈한으로 보이게끔 악의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때 나연은 오키의 서재에서 오래된 캠코더를 발견한다. 나연은 캠코더를 보자마자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캠코더를 켜보았고 가장 최근 녹화된 파일들을 보게 되었다. 그 파일들 속에는 자신의 행동을 멀리서 찍은 영상들이 가득했다. 나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어머니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건가? 대체 왜? 나연은 그 영상을 민혁에게 보여줄까 망설이다. 결국 조용히 캠코더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녀는 오키의 행동이 병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실을 바로 터뜨릴 수 없었다. 만약 오키의 병이 불순한 의도가 없는 진실이라면 그 충격과 후폭풍은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나연은 딜레마에 빠졌다. 모두가 서로의 진심을 의심하는 이 상황. 오키는 곧 이 영상을 결정적 증거로 공개할 것이다. 그 전에 나연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오키는 가족을 모두 집으로 불렀다. 상황을 끝낼 시간이었다. 그녀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만든 파국이라는 제목의 단편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었다. 오키는 거실 대형 TV에 캠코더를 연결했다. 민혁과 나연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오늘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너희들의 진심이 담긴 영상이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진단서도 의사소견서도 제대로 못 봤어요. 진단서? 진단서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지. 너희들이 나를 짐이라고 부르는 소리. 화면이 켜지고 편집된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항변했지만 오키의 격렬한 분노 앞에 말문이 막혔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날 제가 힘들어서 그랬던 건 바로 그때 늘 조용했던 민혁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피를 뺀 듯 창백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엄마를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다만 민혁은 오키의 위암 소식을 듣고 회사에서 엄청난 부담을 지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 간병에 대한 걱정보다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려던 참이었다. 사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건 제가 예전에 실수해서 회사 돈을 좀 횡령했어요. 이걸 메우지 못하면 저는 감옥에 가요. 어머니 병원비까지 겹치니 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어요. 민혁이 시계를 만지작거렸던 것은 자신이 진 빚의 마감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초조함이었다. 나연의 불안함 역시 민혁의 비밀을 어렴풋이 눈치챘기 때문이었다. 오키의 암연기는 민혁의 진짜 위기를 오히려 가려버렸던 것이다. 오키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연기가 아들의 진짜 고통을 외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다. 아들 내외에게 원망만 했던 자신에 대한 분노와 그들에 대한 서운함이 복합된 미묘한 감정이 자신에 대한 환멸로 다가왔다. 내면 기저에 있는 깊은 진실은 요 근래 며칠간 자식들을 미워하기만 한 그녀의 예상과는 정반대였다. 아들은 그녀를 짐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고 그것들을 잘못 표현했던 것이다. 그녀의 연극은 이제 아들의 파국을 막아야 하는 진짜 드라마가 되었다. 민혁의 고백은 거실을 집어삼켰다. 오키의 분노는 순식간에 자책과 공포로 바뀌었다. 나연은 남편의 눈물을 보며 모든 오해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횡령 내가 대체 왜? 엄마 미안해요. 제가 바보 같았어요. 엄마가 아프시다는 말에 저는 더 빨리 돈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더 무심하게 굴었어요. 엄마의 연기가 오히려 저에게는 진짜 위기였어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저는 캠코더를 봤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몰래 찍고 있다는 걸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어머니의 병이 연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힘들었어요. 그런 의심을 했단 저에게 환멸을 느끼기도 했고요. 뭐라고? 내가 그걸 알았다고. 네. 하지만 터뜨릴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진짜 아프신데 제가 오해한 거면 제가 너무 잔인한 며느리가 될까봐. 저는 그저 어머니가 가짜로 아프길 간절히 바랐어요. 그래서 더 냉정하게 굴었던 거예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표현이 서툴렀어요. 서로의 오해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오키의 병 연기는 아들의 불법 횡령을 불러왔고 며느리의 차가움은 사실 오해와 진실 사이의 고통 때문이었다. 오키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사랑을 구걸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줬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나의 어리석은 연기 때문에 아들아, 나연아.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오키는 급히 민혁의 손을 잡았다. 민혁아, 정신 차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회사에 가서 모두 털어놔. 엄마의 명예와 재산, 내 아빠에게 물려받은 모든 것을 걸고 널 지켜줄 거야. 오키는 더 이상 연기하는 작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을 구원하려는 진짜 어머니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횡령을 저지른 아들을 향한 실망 대신 사랑과 희생만이 가득했다. 노 작가의 마지막 연기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연기가 불러온 현실의 파국을 막아내는 오키의 진짜 희생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밤을 꼬박 새웠다. 오키는 민혁을 끌어안고 자신이 써야 할 새로운 각본을 의조렸다. 아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리고 다시 가족의 신뢰를 쌓아 올리는 것. 오키는 회사 사장실에서 펜 대신 진심을 꺼냈다. 그녀는 아들이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대신 아들의 선처를 구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돈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병 때문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아이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오키의 명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통했다. 민혁은 정직 처분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급여 삭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제발 용서하세요. 아니다, 아들아. 내가 먼저 너희의 진심을 의심하고 너희를 시험에 들게 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재난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갈등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었다. 병 연기와 횡령 사건은 깊은 상처로 남았다. 하지만 상처는 때로 그것을 지키기 위한 더 단단한 피부가 되어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오키는 깨달았다. 사랑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임을. 그리고 진심은 억지로 끄집어내려 할 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어머니, 이제는 우리 서로에게 가장 솔직한 가족이 되어요. 저희는 저희 생각보다 더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있었잖아요. 나연은 오키의 연기가 불러온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시어머니에 대한 진정한 연민을 발견했다. 오키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진정한 화해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키의 건강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거짓말은 아직 가족에게 고백되지 않았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오키는 스스로 모든 것을 바로잡기로 했다. 며칠 후 그녀는 민혁과 나연을 데리고 대학병원에 갔다. 진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였다. 오키는 초조했다. 혹시라도 진짜 병이 발견될까봐.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설령 아프더라도 이제 그녀 곁에는 그녀의 진심을 이해한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가 나왔다. 이상 없음. 의사는 오키에게 매우 건강하다고 말했다. 엄마,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미녀가, 나연아, 미안하다. 너희들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 너무 외로워서 내가 위암이라는 그런 끔찍한 연기를 했단다. 나연과 민혁은 결과에 이상이 없자 마침내 숙제를 끝냈다는 듯이 너무나 홀가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기뻐했다. 엄마, 알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연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가짜 아픔이 아니라 진짜 대화가 필요해요. 세월이 흘러 6개월 후 민혁은 회사에서 복귀하여 성실히 일하고 있었고 나연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의무 대신 진정성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오키는 새하얀 원고지를 펼쳤다. 그녀의 펜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새 소설 제목은 연기 뒤에 마주한 뜨거운 진심. 주인공은 외로운 노작가와 오해로 가득 찬 가족 이야기였다. 이번에는 어떤 복선이나 반전 없이 오직 솔직한 감정만을 담아냈다. 오키는 깨달았다. 그녀의 삶이 곧 가장 훌륭한 드라마였다는 것을. 굳이 아픔을 연기하지 않아도 인생 그 자체가 수많은 감정과 갈등,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국 가족 간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좀 더 좁히고 시간의 공유로 완성되는 것임을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 진짜 솔직하게 서로 아껴주는 것, 그 마음 마음껏 표현해봐요. 재미있는 사연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재미있는 사연을
또 이어나갈 힘이 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